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텐기소TV입니다. 오늘은 주간 전략,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바닥 다지기 이 구간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텐기소 비공개 투자 커뮤니티 입장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고요. 카페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고 가입 시에 성함과 연락처 입력이 필수입니다. 계좌 개설하시고 종목 이관하시면 등업 되십니다. 네. 제가 파마 월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회사 담당자분을 만나서 자사주 매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자사주가 없더라고, 공시를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유럽 여기 실패했을 때 그 자사주 매입을 좀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사주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스토리를 보면 뭐 상장 때 제2의 셀트리온이라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투주뉴 실패와 스푸트니크 이런 부재 뭐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5만원도, 최고가 5만원도 살짝 넘었었고, 평균 그래도 35,000원, 4만원 정도에 있었는데 7,000원까지 거의 뭐 주가가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상 뭐 트주뉴 이 철회된 거는 좀 아쉽지만, 지금은 이제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화이자 모더나 빼고는 사실상 거의 다 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의 기대감과 달리 좀 실망감이 이미 반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서문샷 때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별 볼 일 없이 주가가 기었었고, 트주뉴 유럽 승인 권고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트주뉴 유럽화가 이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 그렇게 탐방도 하고, 제가 탐방을 먼저 잡았던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분이 그 담당자분을 미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서 겸사겸사 받았다가 설명을 듣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듣고 나서 괜찮다 싶어서 유튜브를 찍었고, 초기 당시에 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작년 10월 정도였으니까 이제 2달만 있으면 거의 뭐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파마만 이제 이 영상을 찍은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태법 판매 계약 때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리고 사모펀드 매도세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2만원까지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대기 물량이 일부 있었는지, 왜냐면 펀드 계약이 끝나면서 물량을 나눠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물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2만원대에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14,670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년 동안에 뭐 파마만 사실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야 유튜브에서 계속 파마 위주로 얘기를 했고, 너무 그 지겹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중간중간에, 왜냐면 이게 컨텐츠상 한 종목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할까 하다가 계속 이제 어쨌든 이 파마를 가지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파마를 계속 좀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뭐 주가도 잘 오르고 조방원이 이제 잘 오르던 시기긴 했었는데, 워낙 이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체감상 급락 수준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상단 2만원, 하단 12,000원 정도에서 크게 움직였다. 네. 결국에는 아무리 빠져도, 때려 죽여도 트주뉴가 유로파가 받은 그런 밸류만큼은 버텨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 2만원은
어쨌든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뭐 사실 뭐 사모펀드가 뭐가 대수겠어요. 근데 그 물량을 매도 물량을 이길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상 뭐 이렇게 조금 늦춰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테바 같은 경우에도 이 원래는 진작에 이제 작년부터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작년 뭐 10월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계약할 것처럼 계속 하다가 미뤄왔던 거죠. 그 사인하기 직전까지. 왜냐면 그 자료까지 뭐 싱가포르까지 다 갔다가 사인 직전에 이제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계속 계약을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점점 많아졌었는데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이제 유통비를 너네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그때 당시에 좀 테바랑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이제 테바는 또 테바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유럽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는 허주마가 있는데 유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업을 갖추고자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자체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뭐 20%, 15%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사실상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바는 테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뭐 선지급금, 계약금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주고 대신 그 판매량에 따른 그런 로열티를 좀 높여가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테바가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여기랑 이제 첫 계약을 하는 것이 의미가 크겠죠. 그래서 아쉽던 차에 또 테바가 또 손을 잡아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급증과 또 주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딱 그 6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매도세가 끝날 때쯤인데 이때 최저점 11,000원에서 최고점 20,000원까지 81% 조금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30% 조정을 받았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 이번 하락폭에서 좀 낙폭이 크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올 만한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 초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쭉쭉쭉 밀렸었는데 이 며칠, 그러니까 8월 달 들어서 가지고 지난주 정도에는 그래도 안심되는 이 기간 조정에 일부 들어가는 바닥 다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기적인 매물 소화는 뭐 사실상 뭐 크게 뭐 밸류에 뭐 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과정이고 또 과거에 그런 물량이 있었던 것들이 빨리 털어져야 또 올라갈 때 또 잘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분기 매출 현황을 추이를 보면은 상승했습니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트주뉴의 유럽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지난 것까지 끝나면 이제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그 수익이 발생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트주뉴가 판매에 개시되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멘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트주뉴 판매 개시 임박, 뭐 HD204 영국 및 유럽 허가 임박, 그리고
PP1510의 1, 2A상 순항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지금 주가는 트주뉴에 대한 부분에 거의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런 호재거리 뉴스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미국 FDA 신약 허가 심사 시 수수료 인상을 했는데 바이오 시밀러는 18%를 인하했다고 하고요. 임상 3상 없이도 품질 자료 및 임상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한 EM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올해 3월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1상만으로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기존에 허가받은 회사들의 거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야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에 더 쉽게 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투주뉴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만큼 신뢰도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저도 뭐 항상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PP110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수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유럽도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 곳간에서 나가는 비용이 좀 보험에 대한 뭐 부분이나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VP110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셔야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PVP110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은 반영이 주가에 전혀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트주주에만 거의 이제 먼저 앞서가는 거에만 지금 주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PVP110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달 S 모여서 뭔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박수원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뭐 발표를 하면서 이 일상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바와 계약을 할 때 공시인데요.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제가 다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정리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테바와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간의 이해관계에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다. 테바는 선지급금 없이 자꾸 이제 유통비나 무슨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자꾸 증가시키는 것들이 어쨌든 이게 둘 다 부담스러운 건 있는 거죠. 애매한 거죠.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지금 뭐 선발주자도 아니고 후발주자인데 여기서 둘 다 좀 윈윈하는 전략이 테바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좀 낮추는 대신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를 좀 많이 주는 형식으로 해서 판매량에 따라서 마일스톤 금액도 주고 또 로열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초기 비용이 없는 대신 영업 마진을 좀 더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적인 것을 챙기기 위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테바랑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아쉬운 거,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쉽죠. 일단은 리스크는 일단 시점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선제적인 물량은 좀 만들고 있고 또 테바와 계약이 좀 초기에 오가면서 그때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추가 물량을 추가 물량을 생산하고 있기는 한데 요게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이제 내일 당장 보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첫 그 계약 성공 시에는 파마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테바라는 큰 회사와 레퍼런스를 쌓으면 다음 제품에도 영향을 그게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이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매출 발생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라도 뭐 비슷하게라도 뭐 전망을 하거나 예측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게 좀 주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테바가 얼마나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판매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테바 입장에서는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꼭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 지금 미국은 허주마 팔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허주마를 팔고 있는데 유럽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유통망도 탄탄하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신이 있는데 자기네들 계속 많이 남겨 먹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파마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벤처 회사 느낌이고 한국 또 얘네 한국 회사도 아니고 심지어 싱가포르 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슈퍼갑이라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뭐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게 많았겠죠. 또 파마는 테바라는 회사를 하는 게 또 절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몇 년 안에 뭐 그 10% 정도 점유를 할 것들은 할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갈 것을 많이 좀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마도 쉽게 다 해주진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판매에 대한 그런 로열티를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없애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라벨링을 하고 또 이 제품을 만들어서 또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또 테바 입장에서 또 영업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되면 될수록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뭐 HD204라든가 204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VP 110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회사의 그런 이제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다. 사실 뭐 빨리빨리 못 가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사실 사자마자 바로 가는 게 당연히 이제 기분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오르락 내려 뭐 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반박자만 더 빠르게 샀으면 가장 좋을 텐데 두 박자 정도 좀 빠르게 사서 한번 이렇게 좀 고심 있게 좀 생각해보는, 또 이 주식을 또 주식에 대해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멘텀이 하반기에 또 많이 몰려 있고 내년 초 올해 하반기 이렇게 또 모멘텀들이 몰려 있으니까 좋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파동에서 상승 파동이 나오면 파마가 3만원에는 꼭 안착하길 기대하고요. 모두 이번 한 주도 좀 평온하게 또 화이팅 하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텐기소 비공개 투자 커뮤니티 입장 방법입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 주시고요. 계좌 개설 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카페는 그래도 이거 제가 다녀오면 가장 먼저 바로바로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졸음이 계속 오는데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뭐 좋은 내용 있으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